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콘테 감독 체제에서 11년 만에 리그 우승에 성공한 인터밀란이 어떤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 시즌 콘테 감독은 3-5-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인터밀란을 이끌었습니다. 최후방에 한다노비치, 그리고 바스토니, 데브라이, 슈크리니아르로 이어지는 3백을 중심으로 좌우 측면에는 페리시치와 하키미, 중원에는 에릭센이나 비달, 그리고 브로조비치, 바렐라가 위치하고 최전방에는 라우타로와 루카쿠가 배치될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전방에는 산체스, 중원에는 갈리아르디니, 왼쪽에는 애슐리영, 그리고 좌우 측면과 3백의 좌우 중앙 수비수 자리까지 소화할 수 있는 다르미안 같은 선수들은 주요한 로테이션 자원으로 활용되었는데요. 여기서 전술 포인트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인터밀란은 이번 시즌 세리에A에서 두 번째로 롱패스가 적은 팀입니다. 그만큼 후방에서부터 차근차근 볼을 전개할 때가 많은데요. 그러나 후방에서 플레이를 시작하는 상황이 많은 만큼 인터밀란은 자연스럽게 상대의 전방 압박을 받는 상황이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콘테 감독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상대팀의 압박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 최전방에 위치한 루카쿠와 라우타로인데요. 이 두 명의 선수는 최전방에 위치하지만 활동 반경을 넓게 가져가면서 수비라인에 발생하는 공간으로 활발하게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밀란의 경기를 보면 상대팀이 수비라인을 끌어올렸을 때 루카쿠나 라우타로가 상대팀 수비에 발생하는 공간으로 빠르게 뛰어들어가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상대팀이 압박을 위해서 올라왔을 때 인터밀란은 전방에 스피드가 빠른 라우타로와 루카쿠가 있기 때문에 상대팀 입장에서는 압박을 위해 올라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팀이 뒤로 물러나게 되면 수비라인에 있던 선수들이 볼을 소유할 수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인터밀란의 수비라인은 볼을 점유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나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콘테 감독은 압박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볼을 전개할 때 인터밀란은 하키미와 페리시치가 좌우 측면으로 넓게 움직이는데요. 이처럼 좌우 측면의 선수들이 넓게 위치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압박을 위해서 밀집해 있던 상대팀 선수들이 좌우 측면으로 넓게 분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압박을 시도하는 데 허술한 공간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밀란은 볼을 전개할 때 사이사이에 발생한 공간들을 활용하게 되는데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비어있는 공간으로 움직여서 볼을 받아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인터밀란은 상대팀이 전방 압박을 시도할 때 라우타로와 루카쿠를 활용해서 상대팀이 뒤로 물러나게 만들고 하키미와 페리시치를 활용해서 상대팀 수비를 좌우로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상대의 압박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팀이 뒤로 물러났을 때 볼을 전개하는 데 중요한 선수는 바스토니와 슈크리니아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선수는 상대팀이 뒤로 물러났을 때 압박을 받을 확률이 가장 적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볼을 몰고 전진할 때가 많은데요. 이때 상대팀 수비가 높은 지역까지 전진하는 인터밀란의 중앙 수비수를 압박하면 순간적으로 수비에 틈이 발생하게 되고 여기서 앞선에 위치한 선수들에게 패스를 전달해주게 됩니다. 바스토니와 슈크리니아르 두 선수 모두 볼을 잘 다루는 선수들이라서 볼을 가지고 전진하는 플레이도 훌륭하고 전방에서 패스를 보내주는 것에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인터밀란의 경기 장면을 보면 바스토니나 슈크리니아르가 볼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고 이때 상대팀 선수가 바스토니를 압박하러 움직이면 바스토니가 앞선으로 패스를 보내주는데요. 또한 바스토니와 슈크리니아르는 상대팀이 인터밀란 한쪽 측면에서 강하게 압박할 때 반대편 측면으로 볼을 보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본적으로 바스토니와 슈크리니아르의 킥력이 좋기 때문에 인터밀란은 상대팀의 압박을 한쪽 측면으로 유인해놓고 상대가 강한 압박을 걸어올 때 반대편 측면에 있는 윙백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것인데요. 그리고 바스토니와 슈크리니아르가 공격적으로 볼을 끌고 올라왔을 때도 수비가 한쪽으로 쏠리면 반대편 측면으로 볼을 전개해줄 때가 많았습니다. 좌우 중앙 수비수의 킥력을 빌드업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했다고 할 수 있고 측면에서 뛰는 콜라로프가 콘테 감독 체제에서는 3백의 중앙 수비수 자리에서 뛸 수 있는 이유도 콜라로프가 좋은 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스토니나 슈크리니아르가 볼을 잡았을 때 상대팀 선수들이 압박을 시도하면 바스토니와 슈크리니아르는 반대편 측면으로 길게 볼을 넘겨주면서 압박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공격 상황에서도 중앙 수비수가 볼을 끌고 올라왔을 때 반대편 측면으로 패스를 전환해주면서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도 자주 보여주는데요. 그만큼 좌우 중앙 수비수의 킥력은 인터밀란의 전술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앙에서는 데브라이와 브로조비치가 인터밀란의 후방 빌드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브로조비치가 압박을 받을 때 브로조비치가 후방으로 내려오면서 데브라이와 동일선상에 위치하는데요. 순간적으로 인터밀란의 패스 루트가 늘어나면서 브로조비치를 마크하던 상대팀 선수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인터밀란은 압박을 피해서 좀 더 수월하게 볼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터밀란의 모든 패스는 브로조비치를 거쳐간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록을 보면 인터밀란은 브로조비치를 통해 전개되는 패스 횟수가 가장 많은데
데브라이가 브로조비치에게 쏠리는 압박을 분산시켜주면서 브로조비치가 좀 더 편하게 볼을 전개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밀란의 경기를 보면 브로조비치가 슈크리니아르, 데브라이, 바스토니로 이어지는 수비라인 사이로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데브라이와 동일선상에 위치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요. 그리고 데브라이와 브로조비치가 모두 압박을 받고 있을 때는 에릭센과 바렐라가 볼을 받기 위해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하면서 후방 빌드업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볼을 전개하는 데 뛰어난 선수들인 만큼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빌드업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데요. 여기서 바렐라의 플레이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바렐라는 자신이 압박을 받을 때 상대팀 선수를 낮은 지역까지 끌고 내려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때 인터밀란은 루카쿠와 바렐라를 활용해서 볼을 전개하게 됩니다. 전방위는 루카쿠에게 한 번에 볼을 보내주고 루카쿠가 볼을 떨어뜨려주면 이때 바렐라가 순간적으로 뛰어 올라와서 세컨볼을 차지하는 방식인데요. 바렐라의 기동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러한 방식은 이번 시즌 인터밀란의 주요한 빌드업 패턴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장면에서는 바렐라가 인터밀란이 압박을 받을 때 수비수를 끌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브로조비치가 전방으로 길게 볼을 보내주는데요. 전방으로 볼이 전개되면 앞선에서는 루카쿠가 볼을 받아서 떨어뜨려주는데 이때 바렐라가 빠르게 전방으로 올라와서 루카쿠가 떨어뜨려주는 볼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번 시즌 인터밀란의 빌드업 상황에서 자주 나타나는 형태인데요. 한편 인터밀란의 공격 전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좌우 윙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콘테 감독 체제에서 윙백은 좌우 측면으로 넓게 위치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두 선수는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좌우 측면을 흔들어주고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좋은 패스를 보내줄 뿐만 아니라 반대편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들어오면서 득점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키미는 이번 시즌 7골과 8개의 도움, 페리치는 4골과 5개의 도움으로 두 선수 모두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하키미의 경우에는 루카쿠나 라우타로가 수비를 끌고 내려오면 중앙으로 빠르게 침투해 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패턴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윙백보다는 측면 공격수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경기를 보면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밀란은 언제나 공격을 시작할 때 좌우 측면에 페리시치와 하키미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때 인터밀란은 측면으로 빠르게 뛰어들어가는 윙백에게 볼을 보내주면서 공격을 전개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키미의 경우에는 루카쿠가 수비수를 끌고 움직일 때 수비라인 뒤로 침투해 들어가는 움직임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으로 침투하는 하키미의 움직임은 이번 시즌 인터밀란이 보여주는 공격 패턴 중 하나인데요. 윙백이 공격적으로 훌륭한 모습을 보여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상대팀 수비가 인터밀란 윙백들의 공격력을 신경 쓰는 만큼 수비가 좌우 측면으로 넓게 벌어지면서 루카쿠와 라우타로에게 공간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인터밀란은 루카쿠의 포스트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요. 상대팀의 수비 라인이 넓어졌기 때문에 루카쿠가 볼을 떨어뜨려줄 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다는 것이 인터밀란의 공격 전술에 있어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루카쿠가 볼을 떨어뜨려주면 라우타로, 에릭센, 바렐라가 빠르게 달려들면서 세컨볼을 차지하는데요. 여기서 루카쿠가 볼을 떨어뜨려줄 때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비라인 뒤로 뛰어들어가는 라우타로에게 떨어뜨려주는 방법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번 시즌 라우타로와 루카쿠의 호흡이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루카쿠가 볼을 떨어뜨려줄 때 라우타로가 저돌적으로 움직이면서 세컨볼을 차지한 이후에 슈팅을 가져가거나 순간적으로 수비에 공간이 발생하면 라우타로가 세도에 들어오는 루카쿠에게 다시 볼을 넘겨주기도 하면서 두 선수의 콤비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밀란의 경기를 보면 후방에서 볼이 넘어올 때 루카쿠가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라우타로를 향해서 볼을 떨어뜨려주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창의적인 패스로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에릭센과 바렐라에게 볼을 떨어뜨려주는 것입니다. 에릭센과 바렐라가 볼을 잡았을 때 기본적으로는 침투에 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인터밀란의 공격이 전개될 때가 많고 상황에 따라서는 두 선수의 킥력이 워낙에 좋아서 곧바로 위협적인 슈팅을 가져가는 장면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밀란은 공격을 전개할 때 루카쿠에게 볼을 보내준 이후에 루카쿠가 수비수를 등지면서 볼을 지켜주고 뛰어들어오는 에릭센에게 볼을 보내주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 상황에서 중요한 또 다른 선수는 브로조비치입니다. 윙백이 넓게 위치했을 때 인터밀란이 경기장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브로조비치의 패스가 있기 때문인데요. 브로조비치가 경기장 중심에서 좌우 측면으로 정확한 패스를 뿌려주기 때문에 상대팀 입장에서는 좌우 측면을 모두 신경쓰고 있을 수밖에 없고 이때 수비라인에 공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브로조비치가 이번 시즌 인터밀란 축구의 핵심적인 선수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요. 인터밀란의 경기를 봐도 브로조비치가 중앙에서 볼을 잡은 이후에 좌우 측면에 위치하는 윙백에게 패스를 뿌려주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브로조비치의 발끝에서 인터밀란의 측면 공격이 시작될 때가 많은데요. 그러나 인터밀란이 측면을 넓게 사용하면서 윙백이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문제는 상대팀이 공격할 때 윙백의 수비 뒷공간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바스토니와 슈크리니아르의 플레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특히 공격 상황에서 좌우 윙백이 공격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바스토니와 슈크리니아르는 측면 공간을 적절하게 커버해주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측면 수비수 자리에서 뛸 수 있는 선수들이라서 폭넓게 움직이면서 윙백의 수비 뒷공간을 안전하게 보호해준다는 것이 인터밀란의 수비에 큰 도움이 되어주는데요. 따라서 경기를 보면 하키미가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 있을 때 슈크리니아르가 측면 지역을 커버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슈크리니아르의 폭넓은 활동 반경이 인터밀란의 수비에 안정감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11년 만에 리그 우승을 확정한 인터밀란의 전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인터밀란은 이번 시즌 콘테 감독 시절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34라운드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실망스러운 성적으로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지만 11년 만에 들어올리는 간절한 우승 트로피인 만큼 인터밀란 팬들은 콘테 감독의 축구에 많은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성적뿐만 아니라 전술적으로도 훌륭한 포인트가 많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콘테 감독의 인터밀란은 이번 시즌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시즌을 보내지 않았나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